그런데 프로를 선택할까? 에어를 선택할까?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유표입니다. 작년에 탄 한종의 아이패드도 공개하지 않았던 애플이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았고, 또 공개가 된 제품들을 보니까 다양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패드를 바꿔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투표를 해봤습니다. 어떤 모델을 구매할지 투표를 해봤는데 1000분 넘게 참여를 하셨는데 아이패드 프로 13형 모델이 가장 인기가 있고, 그리고 11형 모델,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13형 모델, 아이패드 에어 11형 모델 순으로 인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 제품이 좀 더 많이 변화를 했다는 걸 이 구독자분들의 투표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패드 선택 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패드 10세대 모델과 아이패드 미니 모델이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 모델은 휴대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휴대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이패드 미니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10세대 모델 이번에 또 가격도 조정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교육용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패드 10세대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모델들보다는 아이패드 에어 M2,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모델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성능, 애플의 실리콘 칩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성능을 원하시면서, 그리고 대화면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잘 맞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를 선택할까? 에어를 선택할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와 에어를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12.9형, 13형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프로를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에어에서도 13형 모델을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OLED 디스플레이,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좋은 화질로 만나볼 수 있는 건 프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TV에서도 OLED TV와 일반 LED TV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OLED TV가 블랙의 표현이나 색감 등의 표현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밝기 측면에서도 이번에 프로 모델이 훨씬 더 밝기 때문에 야외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이런 색감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로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12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화면 전환 등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 역시 프로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 M2 칩과 M4 칩이라는 차이가 있죠. M2 칩도 저희가 맥에서도 만나봤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저희가 만나보고 있지만 M2 칩도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에어 M2를 가지고도 정말 다양한 작업,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등의 정말 다양한 작업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M4 칩은 이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아졌죠. CPU 성능만 해도 50%가 향상되었고, GPU 성능도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고사양의 게임은 물론이고 동영상 편집 등의 작업 등을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번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은 스피커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 좋은 스피커를 들을 수 있는 모델은 프로 모델입니다. 제가 프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사운드가 좋아요. 그리고 두 모델의 또 다른 차이는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느냐 아니면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느냐인데요.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할 때 이렇게 잡다 보면 카메라를 가려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열어줘야 되는, 페이스 아이디 인증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전면 카메라가 가로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문제도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페이스 아이디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패드 프로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휴대성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가 좀 더 좋은 휴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 프로 12.9형 모델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두께도 두께지만 좀 무게가 조금 무겁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 13형 모델 같은 경우는 5.1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도 579g으로 아이패드 에어 13형 모델이 6.1mm 그리고 617g이기 때문에 휴대성적인 측면에서도 아이패드 프로 모델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걸 11형 모델로 비교를 했을 때도 5.3mm, 444g이 프로 모델이고요. 그리고 에어가 462g 그리고 6.1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좀 더 좋은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도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은 색상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죠. 아이패드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블랙과 실버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아이패드 에어 모델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블루, 퍼플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색상도 저희가 이 아이패드는 외부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색상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모델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냐 에어냐를 선택을 했다. 그럼 내가 이제 11형을 선택할 거냐 12.9형 모델을 선택할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휴대성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11형 모델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사용하거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11형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12.9형, 이제는 13형이죠. 13형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대화면이죠.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하거나 애플 펜슬이나 애플 펜슬 프로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기 등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영상 편집 등을 하시겠다면 저는 가능하면 13형 모델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필기 등이나 아니면 뭐 아이디어를 접근하는 건 11형 모델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노트 필기 등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아니면 그림을 제대로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3형 모델이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거의 100% 아이패드, 그때는 이제 12.9형이죠. 12.9형과 애플 펜슬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화면을 나눠서 사용하는 이런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 이 11형 모델은 조금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13형 모델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이 12.9형 모델을 갖고 다닐 때 무게나 두께 측면에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번 아이패드 프로 13형 모델 같은 경우는 휴대성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부담이 적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크기까지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와이파이 모델을 선택할지 아니면 셀룰러 모델을 선택할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셀룰러 모델은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곳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통사에 보면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에 별도 비용 없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셀룰러 모델을 사용해서, 물론 가격은 조금 높아지긴 하지만 셀룰러 모델을 사용해서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저처럼 이동을 많이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셀룰러 모델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 같은 경우는 사용자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꼭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영상 편집 등을 하면서 외장 하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에 다 저장을 하고 동영상 편집 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12GB나 1TB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번에 한 가지 또 달라진 점이 있죠.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1TB와 2TB 옵션을 선택했을 때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나노 텍스처 글래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내 모습이 좀 비칠 수도 있고 외부 환경이 좀 비칠 수도 있잖아. 이런 비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1TB나 2TB를 선택하고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글래스의 차이에 따른 비용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세서리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 펜슬은 꼭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애플 펜슬을 사용할 때 확실히 활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애플 펜슬을 함께 구매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저는 이번에 함께 공개가 된 애플 펜슬 프로를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애플 펜슬 2세대 같은 경우는 이 더블탭 기능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스퀴즈 기능을 통해서 팔레트를 오픈할 수도 있고 또 햅틱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확실히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펜슬을 이렇게 또 부착해서 충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펜슬을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프로를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글 입력 등을 하시는 분들은 매직 키보드도 함께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여기 기능키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트랙패드에 햅틱 피드백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노트북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더하다 보면 맥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맥과 아이패드는 터치가 되냐 되지 않나 등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앱들에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보면
맥을 훨씬 더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맥보다 아이패드를 훨씬 더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활용도에 대한 차이지 무조건 같은 가격이면 맥이 좋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터치가 되냐 그렇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이패드를 훨씬 더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택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선택할 때 이번에 출시된 제품, 그리고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공개가 될, 곧 정식적으로 배포가 될 iOS 17.5, 아이패드 OS 17.5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